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일 면담 시장님하고 면담이 어떠냐 이렇게 된 거였고, 그러더니 이제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걸 부시장 면담, 제2부시장 면담으로 대체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니, 갑자기 1시간 만에 무슨 면담 일정과 면담 주체를 바꾸냐라고 했더니만 시장님께서 그 덕이조합 관련된 모든 일체의 일을 제2부 시장님한테 일임을 했으니 이제는 시장님께 따로 별도로 연락하거나 뭐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실 필요 없이 그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반 그 실무적인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2부시장 면담을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날 바로 제2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제2부시장님하고 뭐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지만은 뭐 궁극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임을 했다, 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 덕이조합 오랫동안 못 가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협의를 빨리빨리 진행하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냐, 조합도. 그러니 이제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실무적인 그 협의는 부서하고 얼른 내일이라도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 이견차가 있는 부분은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주택을 몇 프로를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전체 100% 토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도로, 공원, 학교 용지 이렇게 하면 30%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나머지 60%에 이제 이동환 시장님 정책 방향 자체가 아파트만 짓지 말고 아파트 질 때 고용이나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해서 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듣고,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지구 단위 사업의 전국 평균 그 주택 택지 비율 한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5% 정도가량 낮췄고, 해서 또 그 자족시설 용지도 한 8% 정도를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다.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부시장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럼 48%의 어떤 그 주택 택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좀 부담스러우니, 그 공공기업 방안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의 최종 제안을 그 제출을 해달라, 부서에. 그래서 저희가 그 1차 이제 부시장님 면담한 게 3월 9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부서 면담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 부서가 저희하고 이제 협의하는 거에 한계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 그래서 부서와의 이제 협의는 거기서 종료를 하고 이 이상의 이제 조합이 원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저기 이거를 총괄하고 계시는 전체를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조합의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2부시장님하고 이제 4월 26일 날 제가 면담 요청을 했고, 제2부시장님께서 뭐 바로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일정 담당 보좌관한테 일정을 빨리 잡아라. 해서 잡힌 게 5월 3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한 30분가량 이제 그 면담을 했고, 그래서 그 면담을 요청한 이유와 또 그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 그 지점이 어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도 이제 그 한 뭐 2, 30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조합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겠다. 그래서 그 조합이 제안하는 어떤 최종적인 그 이 48%도 조합 사업을 조합원 분담금이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끔 하는 그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분담금의 수지 분석이 안 나온다. 48% 저희 그 이 택지 비율은 저희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정도도 아니고 저희가 많이 양보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거는 또 토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도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뭐 저희 입장만 고집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제시한 게 48%였습니다. 부시장님도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이제 48%를 액면 다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공공기업 방안을 좀 넣어줘라 해서
저희가 제가 거기서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저희가 몇 차례 제시한 바가 있고, 특히나 이제 공공기업 방안 중에서 이제 저희 조합 측에서 되게 마음을 많이 할애하고 쓰고 이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어디 가나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있고 그런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디 가나 다 부족해요, 시설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시에 예산이 있고 해서 지으려고 해도 그래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어디를 입지 선정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프레카드 내붙죠. 여기에 그런 시설 들어오지 마라. 그런 시설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 끝에 우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가는 어떤 그런 건데, 좀 주변에 어떤 약자들 같이 이 아파트를 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공공기업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기피 시설이고 님비 시설이라 참 부서나 이런 데서도 해내기가 힘든,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도 짓기 그쵸, 어려운 이런 그쵸.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업 방안 제안에 아예 이걸 넣자. 처음에는 조합원들도 반발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조합원들 설득한 게 지금 이 아파트를 인허가를 받아서 짓고 말고의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공기업 방안에 이제 그런 방안도 같이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5월 14일 날 이거 좋은 제안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8% 플러스 공공기업 방안 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다만 시장님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다 됐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면담 사실상 끝난 날, 그리고 5월 14일 날 부서에서 저희 제안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부서에서 얘기한 게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나 시에서 뭔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바꾸자라고 요청을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단서까지 달아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는 토지주 분들 중에서 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사업이 시에서 인허가를 지금 추진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지주분들의 좀 협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고 왔는데 지주분들께서도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지주분도 내가 조합에 대해서 잘 알지. 7년 동안 참 조합원 고생 많았고 몸빼 바지 입고 저 자판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다 서민들인데 그런 분들 어렵게 가는 사업에 내가 어떻게 욕심 부리겠냐. 칠 년 동안 인허가를 고양시에서 잡아놓은 거죠. 이제 시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냈죠. 주택을 처음에 하겠다고 이제 주민 제안서를 이렇게 음. 우리 조합 아파트 짓겠다라고 주민 제안서를 넣었는데 2016년도에 처음에 이제 보완 통보가 나왔어요. 보완 통보면은 이제 조건부 수용이죠. 보완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오면은 이제 받아들일게 이런 건데, 이재준 시장의 기본 방침이 그랬었습니다. 이 고양시에서 민간 개발 사업, 아파트를 짓는 민간 개발 사업은 그 어떠한 경우로도 불허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이제까지 최근에 일어난 인허가 관련해서 또는 저희 조합에 낸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동안 했던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뭐 저희 조합에 대해서도 못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뭐 나중에 뭐 도시기본계획 끝나고 보내겠다, 이런 어떤 이 조치를 한 게 법령이나 뭐 어떤 도시기본계획 뭐 수립 집침 등 뭐 이런 거에 비추었을 때 뭐 감사에 걸릴 만한 게 이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어떤 부분들은 놔두고 이제부터는 그 어떤 사업도 인허가 안 내주겠다. 자기는 그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보다는 환경, 재생 쪽 이런 쪽에 이제 그 초점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정을 추진하겠다. 여기 고양시에서 아파트 그 허가 낸 게 없었어요. 뭐 그런 중에 이제 그 작년에 22년인데 또 지방선거가 도래했고 5월 2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이제 저희 조합 홍보관에 오셨어요. 그 조합분들이 평일 갑작스럽게 이제 잡혀진 일정임에도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오셨고, 그래서 이제 경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저희 사업 부지 자체가 이제 원창 폐차장이라고 하는 폐차장이 있고, 어떤 그쪽이 전부 리사이클 관련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침 6시 반이면은 뭐 이 쇳뚜리고 뭐 하는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원창 폐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 11년간 10번의 큰 화재가 났었어요. 작고 큰 화재. 그리고 그게 아마 19년, 20년대 화재는 엄청 크게 나가지고 그 공중파 3사에서 다 방송이 나가고 3박 4일 동안 탔고, 그 다음에 그 잔불 정리, 그 폐차장을 다 쌓아놨으니까 그 밑에 잔불 정리까지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리고 그 그을음하고 불길하고 이런 게 주변에 아파트까지 그을릴 정도로 크게 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엄청 쏟아졌겠죠. 저거 예전부터 여기 불안하고, 또 그 다음에 소음, 뭐 환경 이런 오염 때문에 주변 민원이 많으니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몇 년째 요청을 했는데 고양시가 끄떡도 안 하고, 시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불이나 원창 폐차장 부지가 어떤 데냐 하니까 이제 그제서 여기가 이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이 조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준 시장께도 이제 계속 저희 조합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좀 진행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면담도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면담을 첫 번째 면담은 당선 직후 면담이니까 아마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20일경에 이제 이재준 시장님하고 반년 만에 이제 또 면담을 했죠. 그래서 이 많은 조합원들이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써서 이미 토지 계약을 하고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나갔고 이런 상태인데, 이 사업이 못 가면 우리 조합원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정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도시 기본 계획부터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양시가 2035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전까지는 그 어떤 사업도 뭐 보내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거에 맞춰 가자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거를 그럼 반영해서 그럼 해주십시오. 그래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문 결과가 나왔죠. 자문 결과가 여기는 여러 가지 형평성, 그 다음에 또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해서 지구 단위 사업으로 검토해서 보내라,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문 결과, 이전에 보안 공문 이런 거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 지구 단위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저희 거를 떡하니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인구 배분에 대한 것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가와 용지를 배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구 총량하고 시가와 용지 총량은 역시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에다가 이제 요청하죠. 그런데 그 2035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많이 커트가 됐습니다. 신청 물량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커트가 됐고, 그 다음에 시가 물량도 많이 잘리고, 그러니까 그 공적 물량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JDS라고 그러는데 장항, 대화, 성포 이쪽 일대에 이제 거기가 그 절대 농지로 돼 있는데 킨텍스하고 인접하고 해서 사실은 개발하면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을 공공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공적 물량들로는 이제 시가와 용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 인구에 대해서 시가와 물량은 뭐 적정하게 배분했다라는 거고, 경기도 입장은 인구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개발 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2030 도시 기본계획까지 고양시가 받아놓은 인구가 현재 인구가 한 108만이고 20만 정도의 여분도 이미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인구를 많이 신청하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다. 그래서 그 당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한 인구가 몇만 명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전에 받은 것까지 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가운데 저희 거를 이제 그 이재준 전임 시장한테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면담이 작년 3월 달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렵사리 이제 또 면담을 했고, 그때 이제 이재준 시장께서 저한테 이제 한 얘기가, 조합이 이제 조합 아파트 사업을 이제 그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고 조합원들도 정말 그 이 사업이 추진되기만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보내겠습니다. 그게 3월 23일인가 그렇거든요, 작년. 자기가 지금 이거에 인허가를 추진을 해주고 그러면은 자칫 이제 선심성 인허가 이런 문제에 이제 좀 걸릴 수 있으니 해주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선거 앞두고 있어서 못 해주고 재선되면 해주겠다. 그 선거 과정 동안 이동환 시장님을 많이 찾아뵙고 또 저희 조합에 대해서 어떤 사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어느 날 이제 5월 25일 날 유세 중에 이제 저희 간담회를 오셨고, 간담회에서 조합원들께 약속을 했어요. 이 사업이 이제 원장 폐차장 뭐 이런 환경 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양 특례시장에 당선이 되면 이 부분들 잘 검토하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파주시하고 시 경계에 위치하에 있다 보니까 파주시하고도 같이 좀 잘 협의해서 여기에 조합원들, 뭐 토지주들, 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본인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잊지 않고 말씀하셨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하도 짓다 보니까 고양시가 이제 이 자족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기업은 부족한 베드타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족 시설 용지 확보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걸 또 다 받아들인 거고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반년을 더 기다려서 3월 9일 날부터 부시장님 면담부터 해서 결국은 다 된 상태에 지금 시장님께서 사인만 안 하고 계신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지구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 물량 검토, 인구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유세 당시에는 그래도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당하고 타당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힘쓰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지금 합의 끝나고 5월 14일 날 제가 보선론이 들어갔을 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공기여 방안은 좀 교체할 수도 있다. 시의 여건상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하고 결정된 마당에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기간 동안 시장님의 최종 결심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 사업이 못 가면은 저희 조합원들 다 죽지요. 파산이 나고.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야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 일단 조합장으로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일단 무기한 단식을 나온 거고, 저는 여기서 뭐 시장님의 약속하신 대로 결심이 이루어지고 결제가 나지 않는 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서 끝까지 있을 거고, 단식을 할 수 없는 어떤 건강상 그런 아마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저희 1613명의 조합원들이 저의 빈자리를 여기를 채워서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고양시에 요구하게 될 겁니다.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답답하시긴 하시겠어요. 네. 뭐 조합원들이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저는 이제 조합원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소통, 제 전화번호를 1600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합원 자주 오시거나 하는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을 안면이 있는 조합원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상 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여기 저희 이제 조합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사업장이 이제 일산서구인데, 이제 일산서구의 지금 현역 의원은 이제 이용우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재준 시장 때 보면은 여기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용우 지역구 의원이고, 그 다음에 현역 시장도 이제 민주당 이재준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조금 의원들이 이제 뭐 당정 협의 항상 여기서 할 테고 이제 시장님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주민들 형편과 상황을 좀 더 밀접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민원도 청취하고, 아마 그랬다면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면피용 면담, 또 면피용 뭐 답변, 이런 것들로 계속 세월을 보냈고, 아마 뭐 의원님들도 어려웠겠지만, 그리고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리고 뭐 지난 코로나 한 3년 정도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월인데, 그 세월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 더더욱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뭐 찾아와서 민원을 직접 청취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본 행사가 저희하고 뭐 면담도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 이제 뭐 내빈으로 참석하시는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가서 뒤를 따라가서 뭐 인사드리고 이제 우리 하소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쉽죠. 단 한 번도 저희 조합에 와서 조합원들의 어떤 실상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지 않으셨어요. 본의 아니게 어떤 뭐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띌 수는 없지만, 이게 서로 간에 이 지역의 어떤 정치판이 어떻게 짜여지고 이런 것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용우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지금 시장님은 이동환 시장님이고, 그러면 뭐 당시 민주당 이재준 시장님한테도 뭐 크게 이 민원에 대해서 좀 따갑게 좀 질책을 하거나 살피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 시장님이신 이동환 시장님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접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게 원창 폐차장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속하지만 바로 길 하나 건너두고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상 그 소음이나 뭐 이런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그 파주시 시민들이 고양시에 민원을 집어넣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이런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고양시 이쪽 조합과 그쪽 조합이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을 협의해서 전체 큰 계획 그림 이거는 같이 그리는 게 효율적이고 또 도로나 뭐 어떤 그 공원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낭비도 되지 않고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파주시는 기다렸죠. 그쪽 조합의 인허가를 다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한 1년 반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제가 파주시에 이제 담당 부서에 가서 이제 좀 파주시의 설득도 제가 해봤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지금 마냥 조합원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니 고양시에 좀 공문을 보내서 어쨌든 여기가 이런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원들이 또 이 분담금으로 이미 토지 매입 등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된 이런 진행이 되는 마당인데 그러면 좀 더 여기가 효율적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그런 많은 기다림과 고생과 이제 진짜 사인만 하면은 지금 1600 조합원들이 내 주택이 생기는 거고 예. 삶의 터전이 안정되는 건데 이동환 시장님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께 제가 여러 번 이제 쫓아다니면서 저희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여러 번 읍소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면 또는 행사가 끝나고 차로 가실 때 쫓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 단 하나예요. 정말 우리 주민 살려주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조합원들이잖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데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동환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장님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쉬운 결정 하지 마시고 좋은 결정 해달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쉬운 결정은 어떤 뭐 개발이나 이런 압력 부담에 대해서 내가 좀 편안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좋은 결정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그런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정치고 또 그런 게 좋은 결정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쉬운 결정 말고 좋은 결정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